대한민국 주식시장 역사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지경에 다다랐다.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무려 17.9% 급등하고 오름폭만 1000포인트를 돌파하는 기이하고도 거대한 폭등장이 연출되었다. 단 하루 만에 이 정도의 상승률을 기록한 것은 국내 증시 개장 이래 처음이자 전 세계 금융사에서도 손에 꼽히는 초유의 사건이다. 사실 시장이 극심한 공포로 몰려가던 지난 7월 20일 무렵 이미 이유 없는 주가 폭등이 머지않아 찾아올 것이라는 경고성 진단을 내놓은 바 있다. 대하락장 한복판에서는 떨어진 폭의 절반 가까이를 단숨에 메어버리는 무서운 반등이 기습적으로 찾아오기 마련이고 이번 역시 그 궤적을 그대로 답습할 확률이 매우 높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 주가가 연일 바닥을 뚫고 내리막길을 걷자 해당 예측에는 냉소와 비난의 댓글 수백 개가 쏟아졌다. 손실의 고통 속에 피눈물을 흘리던 투자자들의 절박한 마음에서 비롯된 반응이었기에 마음 한구석이 씁쓸하면서도 아릿할 수밖에 없었다. 천행으로 지수가 거침없이 치솟아 올라 수많은 물량이 잠겨 답답해하던 이들이 작게나마 숨통을 트게 되었으니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반가움은 잠시 접어두고 오늘 일어난 이 이상 과열 현상의 뒷면을 철저하게 해부해봐야 한다. 오늘을 정확하게 해독해내지 못한다면 앞으로 밀려올 자금의 흐름과 위험 요소를 제대로 가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늘 기록한 17.9%라는 수치가 도대체 얼마나 기괴하고 거대한 수치인지 과거의 기록들과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기존의 국내 증시 역대 최고 상승률 2위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최악의 파고 한복판에서 터져나온 11.9%였다. 3위는 2026년 3월 5일에 기록했던 9.6%의 상승이다. 1위와 3위 기록이 모두 2026년 한 해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만 보더라도 올해 한국 시장이 얼마나 미친 듯한 변동성의 폭풍 속에 내던져져 있는지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과거 4위 기록은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 공포가 전 세계를 덮쳤을 때의 8.6%였고 5위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의 8.5%였다. 보통은 미증시나 한국 증시나 할 것 없이 역사적인 대폭등은 늘 잿더미 같은 대폭락장의 한가운데에서 느닷없이 고개를 들었다. 나스닥 역사상 가장 크게 올랐던 상위 10개 날 중 무려 8개의 날이 잔혹한 폭락장 한복판이었던 점이 이를 증명한다. 다만 2026년 3월의 경우 폭락장이 아니었음에도 폭등이 일어나는 등 변칙적인 움직임이 잦았기에 올해 증시의 조울증은 세계 금융사를 통틀어 지극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시선을 국외로 돌려봐도 이번 폭등은 괴이하기 짝이 없다. 미국 다우지수의 경우 무려 130년이라는 기나긴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역사상 가장 크게 올랐던 날의 상승률조차 15%에 그쳤다. 그마저도 인류 경제사 최대의 비극이었던 1933년 대공황의 가장 어두운 터널 속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1971년에 창설된 나스닥 지수의 최고 폭등 기록은 닷컴버블 붕괴가 한창 진행 중이던 2001년의 14%였는데 나스닥은 그 폭등 직후 더 깊은 지옥으로 굴러떨어지는 비극을 맞이했다. 일본 니케이 지수의 역대 최고 상승률은 2008년 금융위기 속에서 나온 14%였고 독일 닥스 지수 역시 같은 해 기록한 11%가 최고치였다. 이처럼 다른 나라들의 역대 최대 폭등일은 하나같이 최악의 위기 한복판에서 일어났으며 그 폭등이 지나간 자리는 예외 없이 더 큰 대폭락으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후폭풍을 남겼다. 역사적으로 역대급 상승장을 기록했던 해치고 끝이 좋았던 적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서늘한 경각심을 준다. 한국만큼은 이러한 잔혹한 잔혹사의 예외가 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그렇다면 세계 금융 역사를 새로 쓸 정도로 엄청난 오늘 17.9%의 폭등을 이끌어낸 거대한 호재가 과연 존재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 냉정하게 뜯어보면 시장을 이 정도로 끌어올릴 만한 명분이나 대형 호재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다. 어제 발표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결과가 시장의 예상치보다 고작 0.1%포인트 낮게 나왔다는 점,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왔다는 점 정도가 고작이다. 하지만 물가지수 0.1%포인트 차이가 역사적 대폭등을 만들 만한 치명적 호재일 수는 없다. 빅테크 실적 호조 역시 과거에도 수없이 반복되었던 일상적인 호재에 불과하다. 오히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여전히 4.6%라는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등 악재성 요인이 더 짙게 깔려있는 상황이었다. 겉으로 드러난 현상은 사상 최악의 지각 변동인데 내면을 채우고 있는 실질적인 이성적 이유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셈이다. 결국 재료에 의한 본질적인 반등이 아니라 시스템과 수급이 꼬여서 발생한 청산의 반등이자 매도 진공 상태가 만들어낸 기한 상방 증폭 현상일 뿐이다. 이토록 기이할 만큼 폭등의 폭이 증폭된 배후에는 한국 시장만의 독특하고 왜곡된 구조적 원인들이 꽈리를 틀고 있다. 가장 먼저 손꼽아야 할 주범은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할 연기금의 변절이다. 연기금은 과거에 비해 주식 비중을 지나치게 과도하게 올려놓았고 이로 인해 시장이 하락할 때는 하락폭을 키우고 올라갈 때는 변동성을 극대화하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다. 원래 7월부터 주식을 매도하며 비중을 줄이는 리밸런싱을 진행하겠다고 공언했던 연기금은 어찌된 일인지 7월 28일부터 나흘간 무려 1조 원이 넘는 순매수를 퍼부었다. 폭등이 휘몰아친 오늘 하루 동안에만 1,600억 원이 넘는 주식을 추가로 사들였다.
원칙과 준칙을 던져버린 연기금의 기형적인 매수세가 시장의 변동성을 비정상적인 수준으로 팽창시킨 것이다. 여기에 더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과 인버스 고버스 ETF로 대변되는 대중의 과도한 투기판이 기름을 부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돈이 몰리면 주가가 조금만 하락해도 투자자들은 원금의 수십 %를 날리고 공포에 질려 투매를 시작한다. 하이닉스 같은 핵심 종목이 최근 53%나 폭락하면서 레버리지 투자자들이 무더기로 도륙당했고, 이들이 손실을 복구하겠다며 주가 하락에 2배로 베팅하는 인버스 고버스로 대거 갈아타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이렇게 고버스 상품에 거대한 자금이 쏠려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약간이라도 반등하기 시작하면 고버스 상품의 손실을 막기 위해 기계적인 청산 물량이 터져 나오게 된다. 청산이 청산을 부르고 쇼커버링이 강제로 집행되면서 주가는 적당히 오르는 수준을 넘어 미친 듯이 위로 치솟게 되는 것이다. 단일 종목 고버스가 ETF 거래량 상위권을 차지하는 형국은 지극히 기형적이며, 이는 올라갈 때의 기쁨보다 향후 떨어질 때 시장 전체를 밑바닥으로 끌어내리는 시한폭탄이 될 위험이 매우 높다. 시장이 작동하는 원리를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개미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려 던지는 공황매도, 증권사가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강제로 주식을 팔아치우는 반대매매, 그리고 포트폴리오 비중을 맞추기 위한 기계적 리밸런싱 매도는 인간의 이성이 개입하지 않는 무자비한 기계적 투매다. 지수가 하락할 때 이 세 가지 기계적 매도가 몰리면 주가는 바닥이 어딘지도 모르고 한없이 뚫고 내려간다. 그러나 인간의 공포든 기계의 반대매매든 언젠가는 물량이 모두 소진되는 순간이 찾아온다. 매도할 수 있는 물량이 완전히 말라버리는 매도 공백 상태가 도래하는 것이다. 아무도 주식을 팔지 않으려는 극단적인 정적의 상태에서 누군가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매수 단추를 누르는 순간 호가창은 위로 텅 비어있기 때문에 주가는 대폭등을 일으키게 된다. 게다가 그동안 주가 하락의 사활을 걸고 막대한 공매도를 쳐두었던 외국인과 기관 세력들은 주가가 9,100선에서 5,600선까지 떨어지는 동안 이미 가공할 만한 수익을 챙긴 상태였다. 공매도 세력이 수익을 최종적으로 확정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물 주식을 다시 사들여 갚아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쇼커버링이다. 오늘 외국인들이 무려 7조 원이 넘는 주식을 폭풍 매수한 배경에는 순수한 미래 가치 투자가 아니라 쇼커버링을 통한 이익 실현 물량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 반값으로 떨어진 주식에 대한 저가, 매수세와 정부의 레버리지 규제 및 금리 관련 대책들이 겹치면서 시장은 폭발적인 화학 반응을 일으킨 것이다. 이 역사적 사건의 기폭제 역할을 한 해외발 소식 역시 흥미롭다. 한때 19세에 콜롬비아대를 수석 졸업하고 오픈AI 연구원을 거쳐 AI의 예언자로 불리던 헤지펀드 매니저 리오폴드 아레너의 펀드가 최근 파산에 직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는 400%가 넘는 경이로운 수익률을 올리던 천재였지만 자금을 4배나 굴리는 극단적인 레버리지를 일으켜 스카이닉스 같은 종목에 거액을 투입했다. 하이닉스가 53% 폭락하자 25% 하락 시점에 이미 원금이 전액 소진되는 레버리지의 특성상 그의 펀드는 완벽하게 청산되고 말았다. 재밌게도 시장은 이 천재 투자자의 완벽한 붕괴와 청산 소식을 거대한 호재로 받아들였다.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버티던 마지막 거물과 투기 세력마저 완전히 도륙당해 시장 밖으로 튕겨나갔으니 이제는 더 이상 시장을 무너뜨릴 악성 매도 물량이 남아있지 않다는 기이한 심리가 발동한 것이다. 1990년 한국 정부가 증시를 압박하던 깡통 계좌를 강제로 싹 정리하자마자 주가가 곧바로 폭등 반등했던 역사와 너무나도 닮아있다. 가장 약한 손들과 비드로 버티던 물량이 완전히 청산되어 사라졌다는 사실이 패러닥시클리 매수 신호로 작용하며 시장을 미친 듯이 끌어올린 것이다. 여기에 미국 재무부가 7월 중순부터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 쌓아두었던 TGA 잔고를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조만간 다시 풀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월가의 유동성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폭등의 불씨를 당겼다. 오늘의 기록적인 대폭등은 한국 증시의 명확한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남겼다. 밝은 면을 보자면 하이닉스처럼 반토막 이상 나며 지옥을 맛보던 대형주에 물려있던 투자자들에게 비중을 줄이고 탈출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의 창이 열렸다는 점이다. 또한 하락세가 지속되었다면 연쇄적으로 터져나왔을 반대매매의 회오리 바람을 일시적으로 잠재웠고 시장을 지배하던 극단적인 공포 심리를 얼마간 해소해 주었다는 이 점이 있다. 그러나 어두운 그림자 역시 대단히 짙다. 앞서 역사적 사례들에서 살펴보았듯 전 세계 증시사에서 하루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던 순간들은 모두 대폭락장의 중간극이었으며 그 이후에는 예외 없이 더 참혹한 2차 폭락이 이어졌다. 과연 한국만 이 잔혹한 역사의 굴레에서 벗어나 완전한 V자 반등을 이뤄낼 수 있을지는 여전히 거대한 불확실성으로 남아있다. 더군다나 단 하루 만에 폭등하는 모습을 본 개인 투자자들이 인버스 손실을 메우기 위해 다시 과도한 레버리지로 뛰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극단적 변동성 장세에서 고버스와 레버리지를 번갈아 타며 추격 매매를 반복하다가는 몇 번의 매매만으로 전 재산이 녹아내릴 수 있다. 또한 HSBC 보고서가 지적했듯 진정한 바닥이 형성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신용계좌의 완벽한 청산 비율이 한국 증시에서는 아직 2% 수준에 불과하여 잠재적인 하락 압력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번 반등은 과거의 악몽을 되풀이하는 데드캣 바운스일까? 아니면 진정한 V자 상승의 시작일까?
역사적 하락장에서 나타난 대반등은 보통 낙폭의 40%에서 60% 정도를 회복하는 수준에서 멈춘 뒤 다시 하락 전환하는 경우가 많았다. 1929년 대공황 때도 1990년 한국 증시 폭락 때도 정확히 떨어진 폭의 절반 정도를 회복한 뒤 재차 꼬꾸라졌다. 이번 하락장에서 코스피가 9,100선에서 5,500선까지 떨어졌던 낙폭을 고려할 때 역사적 데드캣 바운스 평균 모델을 적용해보면 약 7,000에서 7,700선 사이가 1차적인 기술적 반등의 한계선으로 도출된다. 만약 지수가 7,700이나 7,800을 뚫고 8,000선 위로 안착한다면 V자 반등을 기대해볼 수 있겠지만 7,700선 아래에서 지지부진하다면 여전히 데드캣 바운스의 경계선 안에 갇혀있다고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추세적 반전이 일어났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4가지 핵심 지표를 끊임없이 관찰해야 한다. AI 산업에 대한 과잉 투자 우려가 실적으로 완전히 해소되는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와 한국 장기 금리가 단기적인 기대를 넘어 수직 하강하는지, 시장 내 레버리지 잔량이 건강한 수준으로 축소되는지, 그리고 오늘 7조 원을 사들인 외국인의 매수세가 단순 슈커버링을 넘어 지속적인 현물 매수로 이어지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주가가 미친 듯이 오르는 날 흥분하여 따라 나서는 추격 매수를 감행하거나 반대로 주가가 밑바닥으로 내리꽂히는 날 공포를 견디지 못하고 투매에 동참하는 것은 자산시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나 다름없다. 이번 폭등이 준 숨통을 기회 삼아 냉정하게 시장의 주변 환경을 둘러보고 무모한 투기성 상품에서 걸어나와 이성적인 위험 관리를 시작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